안녕하세요. 많은 남성분들이 관심은 많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요즘 60세 이상 남성들 중 비아그라를 몰래 복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일종의 보약처럼 여기기도 하고 효과를 느끼자마자 주저없이 최고 용량인 100mg으로 올려 복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방법이 과연 안전할까요? 작은 파란 알약 하나가 과연 부부관계를 회복시키는 구세주일까요? 아니면 몸에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 조용한 적일까요? 장기간 복용하면 심장이나 간, 신장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비아그라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을 고려 중인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아그라를 2주 동안 연속 복용했을 때 남성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또 40대, 50대, 60대 그리고 70대 이상 연령별로 신체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비아그라를 잘못 사용하거나 남용했을 때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이 가족 중에 계신다면 꼭 조심해야 합니다. 비아그라와 절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들이 있으며 그럴 경우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남성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간단한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바르게 실천하면 내면에서부터 진정한 자신감과 남성의 기운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기적의 약이 절망이 되기까지 어느 60대 환자의 사례. 먼저 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 65세의 장 선생님, 가명, 이 피곤하고 우울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내와 결혼한 지 40년이 되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거의 부부관계가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지고 죄책감과 자신감 상실로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정밀한 진료 후 저는 적절한 용량의 비아그라를 처방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재진을 위해 찾아온 장 선생님의 눈빛은 환하게 빛나 있었고 그는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기적이에요. 마치 30살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첫 주에는 기대 이상으로 기능이 회복되어 매우 만족스러워했죠. 하지만 그 기쁨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장 선생님은 스스로 약국에서 비아그라를 구입해 매일 최고 용량인 100mg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다시 찾아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왜 이러죠? 첫 주에는 완벽했는데 둘째 주가 되니 매일 꾸준히 먹어도 전혀 효과가 없어요. 게다가 심장이 빨리 뛰고 어지럽고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바로 단기간에 고용량의 비아그라를 남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몸속에 특정 화학 물질이 고갈된 것이 아니라 몸이 약에 대한 반응성을 잃어 내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비아그라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증가시키고 발기 기능을 돕는 약입니다. 하지만 고용량을 자주 복용하면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시스템이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는 물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댐과 같습니다. 물은 충분하지만 수문을 여는 장치가 지쳐버리면 아무리 물이 많아도 수문이 제때 열리지 않아 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령대별 비아그라 반응의 차이. 이제 연령대에 따라 비아그라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0대, 60세 미만 60세 미만, 특히 40대 남성의 경우 신체가 아직 활력 있고 대사 능력도 좋아 약의 효과가 빠르고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 3개월 정도 복용하면 대부분 안정적으로 성기능이 회복됩니다. 이후에는 복용량을 점차 줄이거나 하루 걸러 한 번 복용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약 1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은 정말 필요할 때만 복용해도 충분합니다. 50대에 들어서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많은 남성들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곤란 문제를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아그라 외에도 전립선 치료제를 함께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40대보다 용량을 줄이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 연령대의 대부분은 최소 1년 이상, 때로는 그보다 더 오랫동안 복용을 이어가야 하며
특히 다른 질환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60대, 60세 이상이 되면 변화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며 이른바 남성 갱년기 단계에 접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비아그라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경구제나 주사 형태의 호르몬 보충요법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연령대는 비아그라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이기도 합니다. 70대, 80대, 70세, 80세에 이르면 이야기는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나이대의 대부분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전립선 관련 약을 복용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의 빈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체로 꼭 필요할 때만 가끔 비아그라를 사용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는 생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비아그라를 소량 매일 복용하면 배뇨가 원활해지고 일상생활이 한결 편안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유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연령별 차이는 어디까지나 광범위한 의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평균적인 경향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개인의 건강 상태가 모두 다릅니다. 여전히 체력이 좋고 활력이 넘쳐 40대보다 더 빠르게 회복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이는 젊지만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에 약에 대한 반응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용량과 복용 방법은 반드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결정되어야 합니다.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복용하거나 용량을 늘리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렇게 하면 심장, 간, 신장, 그리고 혈관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아그라 남용의 어두운 그림자. 여러분,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아그라를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제가 오랜 기간 수천 명의 남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직접 목격한 사실입니다. 심혈관계에 대한 직접적 위협, 우선 가장 크고 즉각적인 위험은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비아그라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혈압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심장질환, 고혈압 병력이 있거나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은 적이 있다면 비아그라를 고용량으로 혹은 임의로 복용할 경우 실신, 뇌졸중, 심정지와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과 신장의 과부하, 그뿐만 아니라 비아그라는 간과 신장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이 두 기관은 우리 몸의 정화와 처리 공장 역할을 합니다. 간은 약물을 분해하고 신장은 그것을 배출합니다. 간과 신장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복용량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과다 복용하면 이 두 기관이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되어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로감이 느껴지거나 소변의 얀료가 늘어나는 정도지만 검사를 받아보면 이미 간과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심리적 의존의 함정,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영향도 매우 중요합니다. 비아그라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정신적 의존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약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이러한 심리 상태가 깊어지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불안할수록 결과는 더 나빠지고 결국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해 약에 더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아그라는 기적의 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무렇게나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과 적정한 용량, 그리고 적절한 대상에게만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신체 기능이 이미 약해진 분들은 비아그라 사용 시 반드시 2배로 신중해야 합니다. 10배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법, 5가지 황금 원칙.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비아그라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원하는 효과를 얻으면서도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죠. 이것은 제가 오랜 기간 실제 진료와 치료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입니다. 진짜 약과 가짜 약을 구별하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약과 가짜 약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중에는 겉모양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비아그라가 매우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 약들은 성분이 제멋대로 섞여 있으며 심지어 인체에 해로운 독성 물질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현재 온라인이나 메신저, 그룹에서 판매되는 비아그라의 상당수가 가짜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간과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은 정품약을 정식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하십시오. 식습관과 음주를 조심하십시오. 식습관이 약효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큽니다. 기름진 음식, 예를 들어 고기 덮밥이나 치킨 같은 것을 먹은 직후 비아그라를 복용하면 약의 흡수가 느려지고 효과가 뚜렷하게 떨어집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간이 알코올 분해에 집중하느라 약물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알코올 자체가 발기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약효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가장 올바른 복용 방법은 공복 상태이거나 가벼운 식사 후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60세 이상은 저용량으로 시작하십시오. 60세 이상의 남성분들께는 복용량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 약이 체내에 더 오래 머니다. 따라서 처음 복용할 때는 25mg 또는 50mg이 가장 안전한 용량입니다. 100mg은 최대 용량이며 처음부터 그렇게 복용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복용 시간과 횟수를 엄수하십시오. 복용 시점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관계 약 1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만 복용해야 합니다. 약효가 부족하다고 느껴도 같은 날 두 번째로 복용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약물 상호작용을 확인하십시오.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생명과 직결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약물 간 상호작용입니다. 심혈관 질환, 특히 협심증 치료를 위해 혀에 넣는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약을 복용 중이라면 절대로 비아그라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 약이 함께 작용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위해 알파 차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비아그라와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하며 처음에는 가능한 한낮은 용량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비아그라 복용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황금 원칙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약의 효과가 예전보다 떨어졌다고 느껴진다면 절대 임의로 복용량을 늘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맥경화, 남성 호르몬 불균형 혹은 혈액순환 장애와 같은 잠재적인 건강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해야 할 일은 약을 더 먹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재진을 받고 의사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완벽주의가 부른 참사, 어느 64세 임원의 사례. 비아그라를 남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더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겪은 또 다른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전 선생님, 가명으로 올해 64세입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고위 임원으로 근무하던 분으로 뛰어난 경력과 리더십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전 선생님은 매우 철저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일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에서도 항상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강인하고 자신감 넘치는 남성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며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뚜렷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철의 남자라는 이미지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아그라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확히 복용했고 그 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 탓에 그는 점점 스스로 복용량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먹으면 효과가 더 강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의사에게 묻지도 않은 채 권장량의 2배를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와의 친밀한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으며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어서 가슴이 심하게 조여들며 숨이 막힐 정도의 통증이 찾아와 그는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가족들은 놀라서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의 혈압은 이미 위험할 정도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비아그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그날 저녁 식사 때 그가 술을 마셨다는 점이었습니다. 비아그라 복용 시 술은 절대 금지인데 바로 그 점이 큰 화를 불러온 것입니다. 다행히 빠른 응급조치 덕분에 그는 목숨을 건졌지만 의사는 단 몇 분만 늦었더라도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후에야 전 선생님은 비아그라를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마법의 약으로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남성의 활력을 되찾는 3가지 방법.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을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부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정신상태, 그리고 삶의 질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생활습관을 바꾸겠다고 결심할 때 그 결과는 단순히 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성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인 운동, 식습관, 그리고 정신적인 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규칙적인 운동, 가장 확실한 기초 공사. 규칙적인 운동은 남성의 건강과 자신감을 지탱하는 가장 확실한 기초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며 근육의 힘도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이 점이 더욱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 가벼운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은 심혈관 건강에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런 활동들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해 체내에서 산화질소와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꾸준히 운동하면 혈류가 강해지고 심장이 튼튼해져 남성의 발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자연적인 생리적 기초가 됩니다. 케겔 운동, 골반적은 강화 남성들이 종종 간과하는 매우 중요한 근육군이 있습니다. 바로 골반저근입니다. 이 근육은 소변 조절과 발기 시의 강도 및 지속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케겔 운동입니다. 마치 소변을 보다 갑자기 참는 것처럼 그 순간 작동하는 근육을 몇 초간 조였다가 천천히 풀어주는 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하루에 2-3회, 한 번에 10에서 15회 정도 반복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2. 식습관 개선, 몸이 원하는 연료를 채워라. 2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식습관입니다. 한국 남성들은 대체로 짭조름한 음식, 고기나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을 즐기며 술자리를 자주 갔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중년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동물성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혈관벽에 쌓이게 해 혈관을 딱딱하고 좁아지게 만듭니다. 잦은 음주는 간에 과부하를 주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심하게 낮춥니다. 젊은 시절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고 싶다면 기름진 고기, 튀김,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대신 채소, 신선한 과일, 통곡물, 견과류 섭취를 늘리십시오. 특히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과 호두, 아마씨 같은 견과류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류를 개선시킵니다. 또한 굴, 새우, 게와 같이 아연이 풍부한 해산물은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원료가 됩니다. 3. 수면과 정신건강, 보이지 않는 적을 다스려라. 3번째 요소이자 많은 남성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은 바로 수면과 정신건강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을 잘 관리하더라도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지속된다면 체내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빠르게 떨어집니다. 깊은 수면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남성 호르몬을 생성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만약 매일 밤 5시간 이하로 밖에 자지 않는다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충분히 잠을 자는 사람보다 10에서 20% 정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매일 7-8시간 정도 깊은 숙면을 유지하십시오. 좋은 잠은 가장 값비싼 보약보다 효과적인 천연 보약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정서적 유대, 장기간 불안하거나 긴장된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고 이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합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감의 진짜 원인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명상법보다 더 강력한 정신적 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우자와의 대화입니다. 아내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건강과 활력을 지키는 가장 값진 약입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고 진심 어린 몇 마디 안부를 건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친밀함과 이해는 남성의 생명력과 자신감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맺은 말, 진정한 활력은 생활 속에 있습니다. 나이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50세, 60세, 아니 70세가 넘어도 여러분은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아그라의 진실과 남성 건강을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분명히 한 가지를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남성의 활력을 유지하는 비밀은 파란 알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고 충분히 자며 마음을 편안히 유지할 때 몸은 자연스럽게 본래의 힘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진심으로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정서적 유대를 이어갈 때 여러분은 단지 건강해지는 것뿐 아니라 더 행복하고 자신감 넘치며 활력이 가득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아그라는 단 하루의 자신감을 줄 수 있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은 평생의 활력을 줍니다. 우리가 변하면 몸은 그 변화에 응답합니다. 그것은 어떤 약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생명력, 안정감,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로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셔서 앞으로도 남성 건강과 중년의 삶에 관한 유익한 영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에너지 넘치며 진정한 한국 남성의 품격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